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고프로비엠 좀 이야기할 건데요. 두 가지 약재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장 화재는 뭐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부자 거래 의혹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결론적으로는,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청주 공장에서 사상자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청주시 오창읍 소재의 에코프로비엔 공장에서 한 명 사망, 3명 부상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로 공장의 시작 생산 중단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설 끝나고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오래 못 돌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은 주식 내부 거래 혐의, 원래는 내부자 거래가 있죠. 그래서 떤 중요한 중대한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되는 그 임직원들은 내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준 내부자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직급과 직책과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 분이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자사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임직원들도 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장 주식을 한 회사라면 이런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주주 명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여실히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행태를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이제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지만은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돌발 악재가 있었었죠. 공장 화재가. 근데 이거는 우리 흔히 아시겠지만 중대재해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다들 이제 공장 짓는 것도 한 달 동안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광주의 아파트도 이제 짓다가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장 이외에 다른 공장에서 뭐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뭐 공장에서 공장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관련된 뭐 바이어분들이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한국은 지진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리스크 대책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서 쇼테이지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다른 데로 수급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고프로비엠이 지금 오더 물량은 했겠지만 그 다음 오더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 분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건 악재라고 봅니다. 장기적 악재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에서도 분명히 또 감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뭐 PSA 검사 이런 것들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리고 수장이 일단은 뭐 벌금을 받던지 아니면은 이제 징역 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여러모로 뭐 봐야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회사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갚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거의 180%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좋은 회사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커가는 회사고 이런 돌발 악재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이런 악재들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ESG 경영에서 추가로 이 안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HE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영도 추가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들고 사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용 때문에 중견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 많이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시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내부자 거래에 있어서는 지금 유동주식수가 지금 10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 주가는 사실 2025년도 공장이 불이 안 나고 잘 갔을 때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50만원 가겠지, 다시 전고점 뚫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반등 시에 얼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0만원 정도 부근에서 제가 사면 고점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배합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말 이 회사가 이 멀티플을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드신 분도 계시고 지금 좀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힘내시고,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화학 공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몰빵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이 에코프로비엠을 토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